시작합니다. 나는 평범한 50대 주부다.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 아침이면 약국 문을 열고 늘 같은 환자들을 만난다. 사장님, 감기약 있죠? 네, 여기요. 내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그저 사장님, 아줌마, 애엄마. 집으로 돌아오면 빈 집의 정막이 나를 맞이한다. 남편은 언제부턴가 내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아이들은 각자 삶으로 흩어졌다. 식탁 위 반찬은 차갑게 굽고 나는 그 앞에 앉아 조용히 밥을 삼켰다. 그렇게 숨 쉬듯 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다. 나 요즘 탱고 배우러 다니는데 진짜 너무 좋아. 내가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내가? 탱고. 그거 영화에서나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친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다시 여자가 된 것 같아. 낯간지러운 마음. 며칠 뒤 나는 충동처럼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검색창에 탱고 학원을 치고 가장 먼저 뜬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네, 등록하고 싶으신가요? 상담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그날 오후 나는 학원 앞에 서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연습실. 거울에 비친 붉은 드레스 차림의 여자들이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낯설었고 어쩐지 부끄러웠다. 내가 여기 왜 온 거지? 문 앞에서 몇 번을 망설였다. 뒤돌아가고 싶다가도 발밑에서 이상하게 땅이 붙잡는 것 같았다. 평생 해보지 않은 일 들키면 창피할 일. 하지만 내 안에서 뭔가가 조용히 속삭였다. 한 번쯤은 괜찮아. 너도 살아봐야지. 등록의 순간. 결국 나는 문을 열었다. 사무실 안 조용히 앉아있던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처음이시죠? 기본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손에 쥔 펜이 덜덜 떨렸다. 종이에 이름을 적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보고 있는 듯한 착각. 창피하면서도 묘하게 설레었다. 이름을 다 쓰고 서류를 건네는 순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오늘부터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밖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 햇살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나는 한참을 서서 숨을 고르다. 작게 웃음을 흘렸다. 미쳤지.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네? 그날 이후 나는 오래 잠들어 있던 나를 깨우기 시작했다. 첫 만남. 수업 날이 다가오자 나는 괜히 서랍 속에 오래 묵혀둔 하이힐을 꺼내 신어봤다. 발끝이 낯설게 조여왔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쩐지 달라 보였다. 이게 나 맞아? 낯간지럽지만 속으로 조금 웃음이 났다. 학원 문을 열자 은은한 탱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곳에 선 남자. 검은 셔츠를 단정히 입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선생님. 깊은 눈매에 굵직한 목소리. 내가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어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설명하기 힘든 낯선 떨림을 느꼈다. 처음이시죠?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이상하게 심장을 더 두드렸다. 첫 스텝. 거울 앞에서 나는 어색하게 발을 옮겼다. 어깨에 힘 빼세요. 이렇게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가 내 어깨에 손을 얹는 순간 숨이 걸렸다. 허리를 곧게 세워주며 손끝이 스치고 내 발목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 살짝 손이 닿을 때마다 온몸이 따뜻하게 달아올랐다. 나는 지금까지 늘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렸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냥 한 여자였다. 내 안에 잊고 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다. 음악이 끝나고 그의 손이 떨어지자 갑자기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오늘 잘하셨어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의 미소에 나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욕망이라고 부르기엔 낯설고 설렘이라고 하기엔 뜨겁다. 나는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 번째 수업 날 나는 평소 하지 않던 화장을 했다. 가볍게 파우더를 바르고 오래된 향수 한 번을 뿌렸다. 거울 앞에 선 내 얼굴은 오랜만에 여자로 보였다. 학원에 들어서자 선생님이 곧장 말했다. 오늘은 더 아름다우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두근거려 발끝이 흔들렸다. 그날은 기초 스텝을 배웠다.
그와 마주서서 그의 손에 내 손을 올려놓았다. 박자만 따라오세요. 괜찮습니다. 음악이 흐르고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스쳤다. 눈빛 하나에 나는 마치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듯했다. 내가 아닌 다른 여자처럼 보였다. 설렘은 곧 열기가 되었고 수업 내내 집중이 어려웠다. 수업이 끝난 뒤 내 몸은 이상하게 뜨겁고 묵직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휴대폰 화면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볼이 여전히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나 왜 이러지?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입가엔 지워지지 않는 미소가 맴돌았다. 세 번째 수업 날은 비가 내렸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리고 연습실 바닥에 은은히 물빛이 번졌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하게 더 짙고 묵직했다. 그는 내 허리를 더 단단히 잡고 나를 리드했다. 생각하지 말고 몸을 맡기세요. 그 말이 귀를 스치는 순간 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가까워지는 호흡. 춤은 느리게 이어졌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어깨에 닿은 그의 숨결, 허리를 지탱하는 따뜻한 손길. 거울 속에는 서로에게 빨려들듯 붙어 있는 남자와 여자가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이 낯간지럽고 동시에 이상하게 매혹적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빗소리와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네 번째 수업 둘만 남은 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길었다. 연습실은 이미 한 번의 낮을 다 쓰고 조명을 반쯤만 켜둔 채 조용히 식어 있었다. 바닥은 오래된 나무의 숨결을 품고 따뜻했고 공기엔 하루 종일 쌓인 땀과 향수, 보일 듯 말 듯한 로진 가루의 가냘픈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가 먼저 실내를 한번 훑었다. 블라인드는 반쯤 내린 채 창밖에 간판 불빛이 슬며시 들어와 거울을 붉게 물들였다. 오늘은 호흡부터 맞춰볼까요? 낮고 조근한 목소리. 내 심장은 조금 일찍 음악을 켜버린 메트로놈처럼 뛰기 시작했다. 드레스의 얇은 천이 무릎을 스치는 소리에 내가 먼저 놀랐다. 그의 손이 내 손을 받쳐들었다. 닿을 듯 닿지 않은 듯.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박자를 기다리세요. 그가 말할 때마다 말보다 먼저 온기가 전해졌다. 손끝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가슴 안쪽으로. 이름도 없는 작은 떨림이 마치 씨앗처럼 속살에 박혔다. 한 걸음 전진. 그의 발등이 아주 살짝 내 발끝을 스친다. 둘째 박, 셋째 박. 밀착은 아니었지만 떨어져 있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리. 그 사이에만 흐르는 작은 바람이 있었다. 내 목 위로 조심스레 올라오는 체온, 그 온도에 맞추어 목덜미에 살짝 소름이 서는 걸 내가 먼저 느꼈다. 어깨에 힘 조금만 더 빼세요. 그의 손바닥이 내 견갑골을 찾아 정확히 얹혔다.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압력은 욕심이 아니었고 지배도 아니었다. 겨우 균형을 잡아주려는 마디의 지혜였다. 허리가 아주 미세하게 펴졌다. 거울 속 두 사람의 높이가 맞춰졌다. 그가 조금 당기고 나는 아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우리 사이의 공기층이 얇아질수록 발은 더 단단히 바닥을 붙잡았다. 떨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더 바닥에 붙었다. 그가 리드하면 나는 따라갔다. 그러나 그건 쫓아가는 움직임이 아니었다. 내가 팔로우하면 그의 리드는 비로소 완성되었다.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내는 틈없이 맞물린 문장. 마치 그가 반쯤 말해놓은 문장의 끝을 내가 알아서 이어쓰는 일처럼. 호흡과 무게중심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순간 춤은 설명을 거부했다. 그저 된다는 것만 남았다. 좋아요. 지금이에요. 그 말이 닿자마자 내 심장은 박자를 앞질렀다. 그의 오른손이 등에서 아주 조금 아래로 내려가 균형을 지탱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입고 지낸 무게를 기억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억눌러 두었던 여자라는 무게를. 조명은 낮았고 음악은 거세지 않았다. 그런데도 피부는 금세 온기를 담았다. 관자놀이에 맺힌 작은 방울이 귀 뒤를 따라 내려갈 때 나는 그 움직임을 또렷하게 느꼈다. 그의 이마에도 둥근 빛이 맺혔다. 등 뒤에서 지탱하는 손바닥이 더 따뜻해지는 게 거짓말처럼 온전히 전해졌다. 우리의 땀이 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냄새를 섞으며 아주 느리게 선을 그었다. 이상하게도 그 선마다 숨이 고여 들이마실수록 가슴이 뜨거워졌다. 어느 순간 음악은 배경이 되었다.
현의 떨림이 공간을 감싸고 박자는 우리 안에서 울렸다. 거울에 비친 두 실루엣은 한 줄로 겹쳐졌다가 다시 두 줄로 갈라졌다가 다시 겹쳤다. 그의 눈이 거울 너머에서 나를 찾았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눈길이 붙잡히자 발도 허리도 숨도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가 아주 낮게 말했다. 지금 놓지 마세요. 놓지 않는다는 건 더 붙잡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흐르는 것을 흐르게 둔다는 뜻이었다. 호흡을 세지도 억누르지도 않겠다는 고백처럼 어느 지점에 이르자 말은 모두 구두점이 되었다. 쉼표처럼 잠깐 머물렀다가 마침표처럼 또렷이 찍혔다가 그의 숨끝이 내 광대뼈 근처에서 아주 작게 흩어졌다. 나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 사이의 거리.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정확히 모르는 그 거리의 이름을 우리는 오래 바라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말보다 선명한 합의가 있었다. 우리가 둘 다 알고 있는 선.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배워왔고 지켜야 한다고 서로에게 말해온 선. 그 선의 위에 발끝이 아주 잠깐 얹혔다. 그리고 가볍게 넘겼다. 입술이 닿는 소리는 아주 조용했다. 그러나 전율은 조용하지 않았다. 볼에서 목으로, 목에서 쇄골로, 쇄골에서 가슴으로 파문이 번졌다. 그가 숨을 고르는 사이 내 호흡이 먼저 흐트러졌다. 숨이 새어 나오는 소리는 억지로 삼키면 더 커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리드의 법칙을 잊지 않는 사람처럼 붙잡지 않고 놓치지 않았다. 나는 팔로우의 비밀을 잊지 않았다. 거스르지 않고 기대지 않았다. 둘 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러나 물러서지 않았다. 음악은 같은 박자를 돌고 또 돌았다. 시간이 늘어났다. 초 단위의 바깥 가장자리가 흐물흐물해져 안쪽으로 말려 들어왔다. 그 안쪽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 하나의 박자로 있었다. 등 뒤 조명이 한번 깜박였다. 거울 가장자리로 금빛이 흘렀다가 사라졌다. 우리는 조금 늦게, 아주 조금 늦게 떨어졌다. 그의 이마에서 굴러내린 작은 방울이 내 손등을 스쳤다. 놀라지 않았다. 그저 숨을 맞추었다. 그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는 여기까지였지만 몸은 이미 다른 문장들을 쓰고 있었다. 그 문장들은 소리 내지 않아도 또렷했고 소리 내지 않을수록 오래 남았다. 문을 열자 계단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후욱 들어왔다. 나는 난간을 가볍게 잡고 한 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섰다. 몸 안 어딘가에서 불꽃이 잔잔히 타고 있었다. 크지 않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종류의 불이었다. 목을 스칠 때마다 향수가 아닌 다른 냄새가 아주 미약하게 감돌았다. 오늘의 연습이 남긴 이름 없는 체온의 잔향. 거리에 서서 핸드백을 꼭 쥐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가 꺼졌다. 나는 나를 바라봤다. 화장이 조금 번졌고 볼은 아직 따뜻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아주 작게 웃었다.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나는 소파에 등을 기댔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리고 호흡은 수업장에 그대로 두고 온 것처럼 가빨았다. 거울을 보니 화장은 번져 있었고 입술은 아직도 이상하게 뜨거웠다. 이게 뭐지? 나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오다가도 곧 이어지는 것은 기묘한 환희였다.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의 피가 다시 끓고 있다는 감각. 며칠 동안 나는 혼자서도 탱고 음악을 틀었다. 거실 한쪽 작은 스탠드를 켜두고 발끝을 옮겼다. 허공에 그려지는 선이 그날의 체온을 떠올리게 했다. 눈을 감자 선생님의 시선과 손끝이 다시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다. 그 사람은 단지 계기였을 뿐. 나를 흔들어 깨운 건 그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던 나 자신이었다. 그날 이후로 약국 앞을 지나는 풍경조차 달라 보였다. 오래된 간판, 수많은 사람들, 익숙한 목소리. 그 속에서 나는 더 이상 투명한 존재가 아니었다. 아침마다 화장을 하고 향수를 뿌렸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작은 준비가 내 하루를 다르게 만들었다. 손님이 들어와 사장님,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하면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예전 같으면 지나쳤을 한마디가 이제는 내 안에서 긴 파문을 일으켰다.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사진 동호회, 여행 모임, 오래 미뤄둔 독서회까지. 예전 같으면 애들 키우느라 약국 때문에 남편이 반대할 테니 라며 이유를 붙였겠지만 이제는 달랐다. 한 번쯤은 내가 해보고 싶다. 그 이유 하나로 충분했다. 물론 선생님과의 순간을 잊을 수는 없었다. 그건 위험했고 아찔했고 동시에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불륜으로 죄로만 기억하지 않았다. 그건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림자처럼 살지 않았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껍질 너머에서 나라는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 50세 나는 이제 안다. 욕망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걸. 그날의 불꽃은 사라졌지만 내 안에서 깨어난 불씨는 꺼지지 않고 나를 비추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